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어제이죠. 6만 달러를 돌파 시도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74% 하락한 58,5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30% 상승한 2,600달러대, BNB가 1.10% 하락, 솔라나가 0.64% 상승, XRP가 1.48% 상승한 0.57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5.8%,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5.2%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미국 연준의 고위 인사가 금리 인하 기준이 충족되고 있다라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라면서도 급격한 인하에 대해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의 경우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경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현재 5.25에서 5.50%인 미국 기준 금리 조정을 고려해야 할 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극적일 필요성은 없다라며 현재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로 향하는 증거를 거의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최근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조건이 무르익었다라는 시장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를 방증하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다음 달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며 5만 달러 중후반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 방향을 기다리면서 이 변동성을 낮추는 모양새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이죠. CPI 또한 상승률도 3년 4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며 물가 안정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역시 FOMC를 앞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되었죠.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주거비 상승 같은 변수가 남아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주거비는 지난달 대비 0.4%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주거비는 전체 CPI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에 이 주거 물가의 둔화세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내비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연준은 이번 주 잭슨홀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잭슨홀의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사인데, 23일 파월 의장의 잭슨홀 포럼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죠. 이 비록 잭슨홀 포럼이 통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연준 인사들은 주요 통화 정책 방향 변화를 알리는 신호 발표의 장으로 잭슨홀 미팅을 활용해 왔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 시장에 남아있는 변수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인하폭 예측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CME 패드 워치를 볼 텐데요. 네, 일단 다가오는 9월 FOMC에 대해서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금리 동결은 아예 없습니다. 한 단계 인하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71.5%, 아니다 두 단계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게 28.5%이죠. 어찌 되었건 금리 인하는 확정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11월 이루어질 FOMC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한 단계 추가적으로 더 인하가 될 것이다가 이제 절반 정도 됩니다. 아니다, 이제 11월 때는 이제 두 단계 인하를 무조건 할 거다라고 보는 컨센서스가 40%에 육박하죠. 아니다, 이제 세 번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도 있지만 상당히 약화된 모습입니다. 7.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 이제 9월은 한 단계 인하할 거고, 이 11월에는 두 단계 인하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겠냐. 9월, 11월 통합해서 세 번 정도 금리, 세 단계 금리 인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약세장으로 인해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은 거의 다 빠져나갔죠. 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 역시 피로감에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다가오는 9월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달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은 끝이 아닌 것일까요?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코인 시장 마지막 고통 끝나간다. 9월은 암호화폐 긍정적인 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략가 미카엘 반데포프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몇 달간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포페의 경우는 72만 8천 명의 팔로워들에게 9월이 전통적으로 암호화폐 긍정적인 달이다라고 언급하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게 되는데요. 포페는 특히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 강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는 알트코인을 평가하는 토탈3대 이제 BTC 차트를 제시하면서 이 차트에서 큰 상승 돌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차트가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알트코인 시장이 큰 돌파구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토탈3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추적하며 알트코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네, 이제 8월 23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 코인마켓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이 파월이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할지에 이목이 쏠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는 이미 확정된 상황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를 두고 설전입니다. 이번 잭슨홀에서는 금리에 대한 파월의 생각을 읽는데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겠죠. 다만 과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발언을 했던 경험이 파월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을 아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불안정성과 공포를 먹고 코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16일 심지어 5만 6천 달러까지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후 상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5만 8천 달러에 이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제 2주 전이죠.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월요일 이루어졌던 블랙 먼데이 30%의 폭락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금의 하락에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거 경험을 볼 때 이렇게 불안정성이 커지면 통상 가격이 박스권 안에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빠질 수 있지만 결국 지지 라인을 딛고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흘러갈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루한 한 주가 될 거라는 예상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닥을 정확하게 짚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이 충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죠. 이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미래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췄더라도 요행이나 운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이 코인 투자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미래 예측이 아니라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추세는 사이클과 흐름 모두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날마다 정방향을 그리며 상승해 주길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오려면 가격이 때로 폭락하고 깊은 침체를 겪어야 하며 지루한 박스권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지루하고 재미없다라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한 원인이 변동성 때문 아니었던가요? 그렇다면 기다리며 이 상승의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온당한 대응입니다. 대응 없는 수익은 보잘것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과 별개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와 시장의 결과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수량 늘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시간 12일하고 17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투자금은 2,500USDT 하나 약 300만 원 정도 되죠. 이 그리드 프로핏 봇을 이용한 매매 수익의 경우는 12일 동안 6.76% 169달러, 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이제 롱 포지션을 통한 미시전 수익의 경우는 13% 332달러,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약 500달러 2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XRP가 한 개당 13달러의 도달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시장 분석가 비트코인 15만 달러시 돌파 시 리플 XRP 13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인 차팅가이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 도달하고 이더리움이 15,000달러, 솔라나가 600달러에 도달할 경우 XRP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엑스닷컴을 통해 1BTC가 2025년 1분기에 10만에서 15만 달러 사이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최대 153%의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예상은 비트코인의 역사적 패턴과 과거 사이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제 의미하고 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인데 이더리움이 10,000에서 15,000달러 사이, 솔라나가 400에서 600달러 사이, 그리고 XRP에 대한 전망은 2025년 1분기까지 8달러에서 1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제 비인크립토의 경우는 차팅가이의 전망은 다른 분석가들의 예측과 일치하며 XRP가 장기적으로 큰 상승 잠재력을 지닌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분석가들도 XRP가 13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XRP의 경우는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소식이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나 미등록 증권 소송 SEC와의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리플 사방면으로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나오며 XRP의 펀더멘탈은 그 전과 이유가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2020년, 2021년 당시 2017년의 고점을 못 넘었던 메이저 코인은 XRP가 유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참 아쉬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 대비 현재 XRP 가격이 사실 10달러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이더리움이 10,000에서 15,000달러 도달했을 때 XRP가 13달러까지 도달한다라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이 아니죠. 사실상 30달러, 40달러까지 상승을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XRP가 그간 보여준 이제 가격적인 측면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비난들 그리고 비판들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XRP의 상승 잠재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이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28포인트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했을 때는 음모론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철저히 이 세력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건데 하지만 투자 연차가 늘어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온체인 데이터로 볼 때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면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구나라는 하락의 신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은 늘 단기적입니다. 대세를 넘어설 정도의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성 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거품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고래와 개인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개미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이런 원리는 실제 일상에서도 확연하게 증명이 되는데 일례로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굴까요?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단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은 원래부터 부동층으로 이슈와 무관하게 늘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의외로 대통령을 만드는 힘은 정치 무관심층입니다. 이 정체는 무지하지만 투표에는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표할 때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대통령을 뽑고 나면 자신이 선택했음에도 마음에 안 든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선거와 투자 이 외에도 많은 경우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움직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 비율과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는 원인은 하락론자들과 상승론자들이 서로 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에 무지한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코인의 미래를 말할 때가 와야 합니다. 이 4년 사이클을 비트코인의 경우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오차 없이 통하는 법칙이기 때문이죠. 이런 4년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4년마다 발생하는 반감기가 결정적인 이유죠. 하지만 반감기만으로 가격 폭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코인에 문외한 사람들이 계좌를 트고 비트코인을 담는 데 혈안이 되어야 불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관 자금이 상승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비트코인 상승장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목표가가 20에서 30만 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거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전혀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이라도 훨씬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회입니다. 지금은 아직 상승을 시작도 안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